이제는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매 제한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5월에 지식산업센터 전대 전매 금지에 대한 법률이 이제 발의가 됐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아무래도 올해 연말이나 연초에는 이제 법이 공포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이 공포된 후 3개월부터 전매와 전대 금지가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전매 제한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이제 분양받는 건에 대해서는 등기 후 1년 뒤에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단기간에 전매 차익을 보고 들어오는 단기 투자자는 이제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예상되는 거는 매매나 경매 쪽 시장이 조금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 전매 제한법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분양받은 건에 대해서는 전매가 가능하다는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는 또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전매 제한이 시행되기 전에 분양받는 게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금리 인상인데요. 지금 방송을 보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 연말이 되기 전에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지식산업센터가 인기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주택에 대한 규제도 있지만 일단 상품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대출이 80% 내지 90%까지 나온다.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이라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금리가 인상된다는 거는 이제 많은 비율을 대출로 사용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 봐야 될 거, 아파트 금리 인상이 된다 어쩐다 해도 꿈쩍 않죠. 오히려 요즘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이 있다, 연끌하지 마라, 조심해라, 대출받아 집 사지 말아라,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지식산업센터도 놓고 보면 금리가 인상된다 그래서 물론 이자 비용이 증가할 수는 있겠으나 내 자산 가치가 더 증가하는 게 크다. 그러면 이자 더 내고라도 계속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 가격 자체가 하락할 요인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자로 괜찮다고 보는 거고요. 네, 다음은 공실에 대한 위험입니다. 공실에 대한 위험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과거 대비했을 때 지식산업센터 분양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분양하는 곳들만 늘어난 게 아니라 투자자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식산업센터를 보면은 건물로 봤을 때 한 70% 80%가 실입주 기업이 분양을 받았고 20, 30%가 투자자였습니다.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나면 일단 실입주 기업들이 척척척척 입주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투자자가 받아간 그 20, 30%의 비율로 임대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럼 일단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준공된 이후에 굴러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업들이 입주를 해오면 당연히 상가도 금방금방 차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요즘 같아서는 80%, 90%가 넘는 비율이 투자자다 보니까 준공 시점에 가서 이 많은 호실들이 전매, 매매, 임대로 던져지게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물량이 많아지게 되고 입주가 더뎌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저 건물 다 지어진 것 같은데 입주가 굉장히 늦어지네, 하자 있나? 문제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입지 좋은 것들은 입주가 잘 맞춰지고 건물도 잘 굴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최근 2년 사이에 분명히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준공 시점에 가서는 어느 정도는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현 시점에서의 올바른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실의 위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공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우선 잘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곳을? 기업이 입주할 만한 곳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회사 생활만 열심히 했고 이쪽 부동산 투자 쪽은 문외한이라 잘 모릅니다.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기업이 입주할지 안 할지를 내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이게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겠다, 능력을 키워야겠다 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분양을 받기 위해선 투자 상담사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 투자 상담사에 대한 믿음,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 특징이죠. 이 투자 상담사도 믿을만한지를 검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 가족이라면 조금은 덜 하겠지만, 아니다, 요즘 가족도 좀 그렇죠. 무조건 투자 상담사는 다 검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 시작은 일단 가서 현장부터 보는 겁니다. 이 지역이 어떤지. 차로도 일단 둘러보고, 지하철이 있으면 지하철에서 직접 걸어도 가보고, 주변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다면 들어도 가보고, 아니면 부동산도 들어가보고,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은 내가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인터넷 아닌 현장에 가서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들어가서는
처음에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기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냐, 뭐 어떻게 보느냐, 뭐 이렇게 하면 부동산에서는 당연히 잘 설명 안 해줍니다. 왜냐? 자기한테 득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깨닫고 나면 다음엔 좀 늘죠. 내가 지금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이쪽에 임대를 알아보고 있다. 어떻게 되느냐. 뭐 내가 지금 회사하고 있는데 이쪽에 매매를 하나 보려고 한다. 사무실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냐.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 노하우가 생길 거고요. 그렇게 이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게 되는 겁니다. 능력이 어느 정도 키워지고 나면은 이제 나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기죠. 그때 이제 분양 상담사와 상담을 통해서 내 말이 맞는지 얘 말이 맞는지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얘 말에 반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얘한테 끌려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양 받을 때는 분양 상담사는 이제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저 사람 말을 믿고 의존해서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일단 임대차를 맞출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물론 나는 전매 투자할 건데요, 나는 중간에 빠질 건데요, 그럼 임대차까지 생각 안 해도 되지 않냐. 근데 물론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프리미엄이 이만큼 형성됐는데 내가 지금 원하는 시기에 꼭 팔고자 한다, 급하다 하면은 이만큼 낮춰서 거래를 하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엄을 낮게 형성했는데도 안 나가는 경우, 무피로 하겠다는데도 안 나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전매가 안 맞춰졌을 시에는 취득세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잔금을 치른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임대가 맞춰질 만한 곳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분양 받을 때 분양 상담사를 통해서 이거 혹시 뭐 전매나 임대까지 관리해 줄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좋은 곳도 있고 뭐 입지가 좀 떨어지는 곳도 있는데, 입지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안 좋은 지식산업센터 내에서도 분명 좋은 호실, 메리트 있는 호실들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가려서 받으면 오히려 더 알짜배기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높은 분양가가 이제 우려되는 점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여기서 차익을 얼마나 더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높은 금액에 분양받았는데 수익률이 얼마나 날지 이제 지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 속인 이 분양시장에서 분양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최근 분양이 끝난 지식산업센터들 중에서 초피로 나온 것들을 보고 초피 전매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초피라고 해도 뭐 서울권 입지 좋은 곳들은 높게 형성이 되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 뭐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제 저렴하게 나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초기에 그런 걸 잡으시는 게 조금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과거에 그 분양가 그리고 프리미엄을 주고 산 금액이 어찌 보면은 지금 분양하는 곳들의 평당가보다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매력적이라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이제 구축을 매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꼭 분양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들, 임대가 맞춰진 건물들을 사는 것도 안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분양가보다는 많이 높아졌지만 주변 지금 분양하는 곳들과 비교하면 분명히 저렴한 가격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임대가 맞춰진 곳이라면은 당장 다음 달부터 임대 수익을 내가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직 미분양된 지식산업센터의 잔여 호실을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에 실입주 위주로 이제 분양 시장이 돌아갈 때는 뭐 준공 후에도 남아있는 호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끝까지 남아있는 호실들을 이제 설거지한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요즘 분양 시장은 분양 시작하면 투자자분들이 와서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확 쓸고 가죠.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호실들이 없는데, 이 전에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전에 작년 혹은 재작년에 이제 분양하는 곳들 중에서는 아직 남아있는 호실들이 있습니다. 뭐 설거지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보시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곳이 많습니다. 왜냐? 작년 분양가, 재작년 분양가로 아직 분양을 하고 있다. 그럼 현재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분양할 당시에는 이 위치에 이 금액이 좀 높게 느껴졌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가격에 여기가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안내해드렸던 금천구 시흥동이나 군포 지역에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고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현 시점에서 올바른 투자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분양시장 워낙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분양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거 정말 적응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섣부르고 모르게 진입하셨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케이스들이 늘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잘 모르고 이 지역에 대해 잘 모르고 이 분양상담사 하는 말도 잘 못 알아듣겠다. 근데 그냥 뭐 남들이 하니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거 저런 거 굉장히 신경 쓰다 보면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내 정신 건강에는 이로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자산을 불릴 수 있는 투자 상품이 부동산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느 정도 알고 접근했을 때의 얘기라 생각을 합니다.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특수한 상품이라면 더더욱 이런 지식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현재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전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당연히 잘 아는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 지식산업센터를 알기 시작하고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